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011년 대검 중수부장일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았습니다. 당시 주인 검사는 대검 중수 2과장 윤석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봐주기 수사 의혹,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직전에 보도했던 김만배 녹취록과 연결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꼭 알아야 할 등장인물은 누구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검찰이 또 여권에서 세게 나오고 있고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마치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단정되는 듯한 분위기예요. 김만배가 대선 결과를 뒤집을 요량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고 그걸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또 JTBC가 보도하고 결국은 김만배의 계략에 언론사들이 놀아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둘이 짜고 우리 이날 만나서 녹음하자 이런 목적으로 언제 보도하기로 하자 이렇게 짜고 허위로 한 인터뷰였던 것인가? 이건 검찰 주장이에요. 아직 어떤 증거도 공개된 바 없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언론이 허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이 당시의 대화가 허위임을 입증해주는 증거는 아직까지 단 한 톨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녹취에 담겨있는 김만배 발언 내용은 이게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 납득이 가는 부분도 섞여 있어요. 남욱 녹취록이 그렇게 보도됐는데 여러분들 다 믿습니까? 그걸 보도한 언론사들은 남욱 얘기를 믿어서 보도할까요? 김만배 발언 내용은 허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규명해야 될 대상이에요. 특히 이 부분은 본질에 닿아 있습니다. 김만배가 한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반드시 가려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2011년도 수사,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이 책임졌던 그 수사와 관련된 봐주기 의혹, 덮었다는 의혹, 은폐 의혹 이런 것들은 이미 뉴스타파 보도 몇 달 전부터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지난해 2월 21일에 JTBC는 조우영 씨에 대해서 2011년도에 검찰이 계좌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덮었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조우영 씨가 누군지 여러분들 좀 알아야겠죠. 조우영 씨는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사촌 처남으로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대장동 사업자에게 1,1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을 누가 해줬어요? 부산저축은행이 해주도록 하고 조우영 씨는 커미션으로 알선료로 10억 이상 챙겼습니다. 이 사람이 2011년도에 윤석열 검사 수사팀에 수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 아무 일 없던 것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조우영 씨는 나중에 몇 년 뒤에 수원지검의 수사를 다시 받았고 그때 징역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범죄자예요. 이 2011년도 윤석열 검사 수사팀이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축소보도 의혹은 경향신문도 2021년 10월부터 뉴스타파 보도 5개월 전부터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2011년의 수사팀 누구냐? 이게 그 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거기에 윤석열 맨 앞에 있고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박길배 검사 이름 있고요. 네. 지금 기소된 그 피고인들 중에 조우영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검사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죠. 박길배는 조우영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소 검사는 이원석으로 돼 있어요. 이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에요. 이원석 맞습니다, 그 사람. 네. 지금 검찰총장. 그리고 여기 주진우 이름 좀 보이나요? 네. 주진우 검사. 이 사람도 그 사람 맞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네.
김만배가 2021년 9월 15일 신앙님을 만나서 한 얘기 요지가 뭡니까? 김만배가 소개한 박영수를 통해서 또 박영수가 통하는 윤석열을 통해서 또는 박길배를 통해서 조우영과 관련된 일들이 덮였다는 거예요. 지금 남는 의문은 무엇인가? 네. 여전히 김만배의 발언은, 이 녹취록상의 발언은 진실이냐, 이게 남는 거예요. 김만배는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발언은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검증 책임은 언론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용 보도를 할 때는 이 주장에 담긴 사람들의 취재, 확인, 이 작업을 거쳐야 돼요. 뉴스타파의 2022년 3월 6일자 보도는 그 기준은 지켰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뉴스타파 보도를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허위라고 할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뉴스타파는 9월 14일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JTBC도 같은 날 당했고요. 대장동 대출 브로커,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으로 설명드린 조우형. 2015년 수원지검 수사에서는 조우형의 범죄 사실을 밝혀냈죠. 그런데 2011년 대검 중수부는 왜 조우형을 놔줬을까? 무능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부당하게 봐준 것인지. 당시 수사했던 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그 설명이 또 타당한지 잠시 살펴보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이 조우형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한 게 윤석열 수사팀이에요. 2011년도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조우형은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참고인 조사는 왜 했을까요? 뉴스타파가 9월 13일자에 대검 중수부의 100% 수사 대상이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합니다. 만약에 이게 가짜 뉴스라면 또 치고 들어가십시오. 조우형 대검 수사 대상이었던 부산저축은행의 차명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는데 차명회사 운영한 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그 외에도 조우형은 더 나아가서 대장동 사업권을 5억 원을 주고 인수했다랍니다. 그래서 단순 브로커가 아니었다. 2011년도 검찰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때 남욱 변호사한테 대장동 사업권을 넘긴 것으로 그렇게 뉴스타파는 확인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그때 수사 제대로 한 거 맞냐, 조우형 왜 봐줬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죠. 그때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은 SPC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부당한 대출을 해줘서 그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배임 협의가 확인되면 기소했다라고 답했어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 또 후보 캠프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부산저축은행이 몰래 차명법인을 만들었다.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는 차명법인을 SPC로 만들어서 부동산 대출을 해주고 뒤로 지분 확보하여 직접 투자한 것을 밝혀내는 거다. SPC 더하기 차명법인. 차명 SPC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인정하는 부산저축은행의 수사 대상이에요.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이때 수사 문건을 뉴스타파가 찾았습니다. 대검 중수부, 중수 이과장 윤석열 수사팀장, 그때 만들었던 수사 문건이에요. 여기에 수사 대상자 법인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SPC, 차명 SPC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20개. 그 가운데 75번 더 뮤지엄 양지, 여긴 양지라고 해요. 용인 양지. 더 뮤지엄 양지라는 법인. 이게 무슨 법인이라고요? 명목상 조우형으로
조우영이 대표였지만 실제로는 부산저축은행이 95% 지분을 갖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차명법인.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죠. 이게 어려운 얼개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차명 SPC가 수사 대상이었다고 했는데 조우영, 여기 75번 이 법인의 대표예요. 조우영한테 커피 타준 검사가 윤석열이냐 박길배냐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차명법인 수사 대상의 바지 사장이었던 조우영이 왜 참고인 조사 두 번만 꼴랑받고 무혐의가 됐냐는 거예요. 다른 바지 사장은 처벌해놓고 왜 조우영은 참고인 조사 2번 하고 기소도 안 했냐. 이게 뉴스타파와 뉴스타파 보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죠. 지금 가짜뉴스라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과 지금 뭐 싸우겠다는 그런 미명하에 사실상 언론 탄압을 실행하고 있는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김홍일은 누구일까요?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우형이 과거에 김홍일로부터 모종의 도움을 받았는지가 오늘 특보 주제입니다. 이 사안 취재해온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그리고 또 언론에서 김만배 녹취록 허위 보도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명령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 아닙니까? 처음에는 검찰도 이제 허위 인터뷰 의혹이다. 네. 네, 처음에 이제 9월 1일에 신학림 전 전문위원, 저희 뉴스타파 전문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만 해도 의혹자가 붙어 있었는데요. 네. 한 일주일 뒤부터는 조중동을 시작으로 해서 의혹을 떼더군요. 그래서 이제 허위 인터뷰다. 아예 네. 이제 대놓고 허위 인터뷰라는 것을 검찰이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이게 허위 인터뷰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수사나 조사가 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 허위 인터뷰 의혹 네. 그것이 연결돼 있는 사건이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네. 사건 수사였단 말이에요. 네. 대검 중수부에서 진행한. 그렇죠. 근데 그때 대검 중수부장이 김홍일 지금 이제 네. 방통위원장 후보자였고 그 밑에 과장이 중수 2과장이 윤석열 당시 검사였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그동안 이제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사가 혹시 봐준 상황 아니었나 이런 의문을 계속 제기해 왔잖아요. 네. 그 당시 김홍일도 그러면 그런 의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 김홍일 중수부장 관련 기사를 많이 쓴 이유는요. 예. 뭐 저희의 그냥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2021년 10월부터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예. 지난 대선 당시에요. 근데 그때 이제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 뭐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이런 분들이 네.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남욱 변호사가 특히 2021년 11월 19일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김만배가 직접 윤석열 과장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때만 해도 만배형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레벨이 좀 높다. 네, 레벨이 높다. 검사장급이랑 얘기한 존재다 이러면서 김홍일 중수부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 이렇게 2021년에 진술을 했죠. 네. 그러니까 중수부장님 2명 나왔는데 먼저 김홍일 중수부장 있다가 네. 이제 최재경으로 네, 바뀐 거죠. 네. 지금 김홍일 그 중수부장이던 2011년 그때 김만배의 전원에 따르면 네. 본인이 중수부장한테 부탁을 했다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관련된 내용 정리되어 있는 리포트로 잠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장은 김홍일 검사장입니다. 실무 책임자인 주인 검사는 윤석열 중수 2과장이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기자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에게 조우영 사건을 봐달라고 청탁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만배는 조우영의 수사를 어떻게 도와준 것인가요? 김만배는 조우영의 변호인으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당시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장에게
조우영이 사건에 협조할 테니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경 중수부장이 최재경으로 바뀌었는데 최재경 중수부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만배가 조우영으로부터 돈을 받았나요? 네. 변호사 소개비 등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영이 실제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만배가 윤석열 중수 2과장과 직접 연락했다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김홍일 등 윗선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만배가 윤석열 중수 2과장과 직접 이야기할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자신은 더 윗선과 대화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음성 대역을 써서 2021년 11월에 남욱 그 검찰에서 받은 그 피의자 신문 조서 이 내용을 이제 재현한 거잖아요. 내용은 그대로고 남욱이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네. 검찰 수사 받을 당시 기준으로 보면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김만배로부터 들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남욱의 진술이 바뀌면 뭐 이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성을 검사가 물어봤을 때 이제 남욱이 굳이 김홍일 중수부장의 얘기를 꺼낸 것은 저 당시에 사실은 뭐 김홍일 전 고검장이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네. 아마 윤석열 캠프에 뭐 정치공작, 뭐 진상규명 특별위원장 이런 직함으로 캠프에 뒤늦게 합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사실 뭐 관련이 없고 이슈의 중심에 있지 않은 인물을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오염되지 않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말았다면 나중에 말을 바꾸면 그만이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난해 11월 15일 조사에서도 남욱은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부탁을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허위 인터뷰 수사를 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주장은 뭐냐면 남욱 변호사가 1차 그러니까 2021년에 1차로 저렇게 진술하고 기존의 말을 뒤집었다. 조우영을 네. 만나서 대질신문을 해서 말을 뒤집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게 검찰발 언론 보도입니다. 예. 검찰에서 남욱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지난해 11월 15일 남욱이 석방되고 나서 검찰에서 또 2차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2차 수사 때도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부탁을 했다고 들었다. 동일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다시 정리를 하면 2021년 조금 전에 들은 그 듣고 확인하신 남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2021년 11월이고 그렇죠.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해 2022년 11월에 조사를 또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석방된 상태로 그렇죠. 그때 내용도 똑같다. 그러니까 석방되고 나서 남욱 변호사가 기존의 진술을 다 거의 많이 뒤집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의 그분은 이재명 측이다 이렇게 나와서 말을 바꾸거든요. 네. 기존의 진술을 뒤집는데 그 대다수의 진술을 뒤집는 와중에 이 김홍일 중수부장에 대한 청탁 이 부분은 뒤집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직접 확인을 해보고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남욱은 2021년뿐 아니라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2011년도에 김만배를 알게 되어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저와 함께 C7 자문단이었던 조우영이 2011년도 초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제가 배성준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배성준은 본인보다 연차가 높고 경력이 많은 김만배를 소개하였고 김만배가 조우영의 변호사로 박영수 고검장을 추천하고 김홍일 고검장 및 최재경 검사장, 친한 검사들에게도 일이 잘 해결되도록 부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김만배는 조우영이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기다렸다가 조사가 마치면 조우영을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조우영이 수사에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조우영 본인은 특별히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김만배는 조우영으로부터 1,500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일부 언론인들은 법조 분야에서는 외근 사무장이나
브로커 같은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조우영이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받았다. 플리 바게닝, 즉 형량을 거래했다는 뜻인데 이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네, 봉 기자 리포트 들어보면 또 확인이 되는데 남욱의 진술은 일관성은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대로 오염되지 않은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거는 그러니까 김만배한테 들은 시점이 그 수사 직후일 텐데 2011년 또는 뭐 그 어름의 시점에 김만배가 이미 좀 허풍을 떨고 있었던 상황은 아닐까. 근데 남욱 변호사가 이제 작년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김만배가 예. 조우영 사건을 무마하는 걸 보면서 신뢰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하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조우영도 마찬가지로 만배영에 대해서 믿음이 갔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검찰 진술이야 나중에 뒤집으면 그만이지만 지난해 6월 남욱 변호사가 그 곽상도 전 의원의 네. 뇌물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도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를 만배영이 무마했다 이런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법정의 증언은 위증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예. 근데 남욱 변호사의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뭐 허풍을 떨었는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네.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물론 이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일 처리하는 능력을 확인시켜 줬다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김만배 기자란 사람을 2011년 대검 중수부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이 사람 진짜 고위 법조인들과 연락이 되는구나,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보고 네. 대장동 로비스트로 영입을 한 거죠. 왜냐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대장동 일당은 엄청나게 많은 수사를 받습니다. 네. 근데 번번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2011년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남욱 변호사가 굳이 김만배 기자를 대장동으로 끌어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네. 그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을 거친 그 검사 출신 인사는 뭐 결국은 이제 변호사가 되잖아요. 네. 변호사가 된 뒤에 혹시 그 이 사건과 연루되지는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검찰의 대장동 수사 기록에 남욱의 이제 진술인데요. 김홍일 전 고검장 이제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퇴직을 했으니까 김홍일 전 중수부장이 사실은 이 정권에서 장관을 한다거나 이럴 줄은 몰랐죠 그때는. 2021년 11월의 진술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김홍일 중수부장이 난데없이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홍일 중수부장이 2013년 4월에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조우영에 대한 검찰 사건을 김홍일이 코치해줬다고 그래요. 어떻게 코치해줬냐? 김홍일 전 중수부장이 조우영한테 야 2011년에 네가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받았잖아. 그거를 수원지검에 가서도 어필해. 이런 조언을 해줬지만 조우영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네. 아니,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조우영 씨의 1심과 2심 변호인이 법무법인 세종이에요. 네. 물론 이렇게 고위 정관들은 자기의 이름을 빼잖아요, 사실. 빼고 뒤에서 몰래 이렇게 좀 도와주는 소위 말해서 몰래별로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죠. 근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김홍일 전 중수부장이 지금 장관급 공무원을 수행하고 있고 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새로운 후보자가 된 만큼 저희가 이제 관련 보도를 한 것이죠.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2021년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진술하던 그 시점에는 김홍일이라는 사람은 불거지지 않았던 이슈의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몰랐을 텐데. 네,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낮고 그걸 알았으면 아마 대선 전에 했던 보도 때 그 남욱의 진술을 가지고 보도하셨잖아요. 네. 그때 김홍일에 주목을 하셨겠죠. 그렇죠. 같은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날짜의 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김홍일 검사장 출신 김홍일 검사가 변호사가 된 뒤에는 어떻게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지 정리된 리포트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남욱은 김홍일 중수부장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조우영의 또 다른 검찰 사건에도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진술이 나온 질문을 보면 검사는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물은 걸로 보입니다. 조우영은 이후에 처벌을 받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우영은 2015년에 같은 사건으로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수사는 어디에서 했던 것인가요?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했었습니다. 조우영은 수원지검 특수부에 출석해서 과거 대검 중수부 수사에 협조를 해서 선처를 받았던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김만배나 김홍일 변호사도 조우영에게 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 협조를 했다고 말을 하라고 했는데 조우영은 수원지검 특수부에 출석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2015년 수원지검이 조우영을 알선 수재와 배임 혐의로 수사할 때 김홍일 전 중수부장이 진술 코치를 했다는 겁니다. 4년 전 조우영을 조사했던 대검 중수부의 수장이었던 만큼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김홍일 중수부장은 2013년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해 줄곧 법무법인 세종에서 활동했습니다. 검사가 진술서에 적은 태평양 소속은 잘못 쓴 걸로 보입니다. 조우영의 1심과 2심 판결문에는 김홍일 변호사가 일했던 법무법인 세종이 등장하지만 변호인 명단에는 김홍일이란 이름은 없습니다. 남욱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고위급 정관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뒤에서 도와주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펼친 의혹이 발생합니다. 네. 지금 검찰이 김홍일 연루설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한 적은 없죠, 아직. 네,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이게 조우영 씨 계속 등장했던 조우영 씨가 대장동 일당에 이제 대출을 일으켜준 브로커로 네,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지금 국회에는 대장동 특검이 지금 네. 상정 곧 될 예정이고 통과가 이제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장동 특검이 가동이 되면 이 사건도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그 축소 수사 의혹 이것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장동 사건은 지역 토착 비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10년 넘게 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물론 이제 지역 어떤 뭐 공무원들과의 유착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것은 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입니다. 검언 유착. 그리고 아주 그게 특수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여러 사건이 무마되는 상황이 정영학 녹취록 그리고 대장동 수사 기록의 그 진술로서 확인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사법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더 중범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 얘기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검찰이 이 사건 대장동 사건 2011년에 대검 중수 수사 무마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없다는 걸 전제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정한 수사가 전혀 될 수 없고요. 네. 따라서 만약에 대장동 특검이 출범한다면 어차피 이제 특검의 범위라는 것은 주로 50억 클럽에 한정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김홍일 중수부장뿐만 아니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서도 청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최재경 중수부장은 50억 클럽 6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경 중수부장을 연결 고리로 저는 충분히 대장동 대출 그리고 조우영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무마 의혹이 있었는지 특검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의지에 따른 문제겠죠. 네. 그 이번 사건 대장동 사건의 그 규정 이게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역 토착 비리 이게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네. 검찰의 규정이고 윤석열 정권 차원의 규정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검언 유착 또는 뭐 검찰을 대상으로 또는 법조 로비 사건 이런 정도로 규정이 가능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 얘기를 했는데요. 특검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임박한 것이 대장동 특검과 또 김건희 특검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쌍특검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뉴스타파에서 기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법의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련 취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네, 저희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네. 굉장히 오래 했고 지난해 이제 9월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어떻게 뭐 취재를 했다기보다는 법정에 계속 꾸준하게 나갔던 거예요. 네. 근데 이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샅샅이 털었는데 안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샅샅이 턴 그런 증거들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시민보 기자는 그 법정에서 들어가서 그걸 다 메모를 해서 나와서 이제
보도를 한 것이죠. 그 중에는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 그리고 소위 말하는 김건희 파일,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민들께 알려드린 것이죠. 예, 꾸준하게 그런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보도했어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검찰이 샅샅이 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충 털었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에 보면 한 120여 건 중에 그 주가 조작 중 한 네. 30% 이상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어요. 계좌 3개가 쓰였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검사도 당연히 그렇게 수사를 했던 것이고, 네. 당연히 법정에서 증언, 그리고 증거들이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만 기소를 안 했잖아요. 네. 기소를 안 했는데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것은 판시를 했어요. 1심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네. 김건희 여사를 기소를 안 했어요. 네. 처벌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뉴스타파에서 앞서 보도한 김건희 녹취록이 있습니다만, 그게 그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이 2010년,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던 그 해 1월인데 네. 소위 말하는 1차 주가 조작 시기예요. 그건 1심 재판부가 이건 이제 시효가 네. 지나간 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좋은 보도였지만 그때 녹취록이 뭐 특별한 법적인 의미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녹취록은 달라요. 그렇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2차. 네. 근데 법원이 1차와 2차를 이렇게 분리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뭐 주가 조작을 한 선수도 다르고 뭐 네. 계좌도 다르다. 그렇다면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2차 시기에 2010년 7월에서 10월 2차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통정매매라고 서로 짜고 친 거잖아요. 네. 얼마에 사고 내가 얼마에 팔게, 주가를 뭐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하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증권사 직원에 개입해서 그 정황 녹취록을 이제 시민보 기자가 공개를 한 것이죠. 예. 자, 지금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만 뉴스타파가 최근에 특정 보도한 새로운 김건희 녹취록이 있습니다. 어떤 녹취록인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심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기소된 권오수 회장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37차례 언급했고, 김 여사 계좌 중 3개는 주가 조작에 사용된 계좌라고 못 박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 즉 짜고 친 거래는 102건인데 이 가운데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통정매매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민정이 2010년 10월 28일 13시 2분 7초경에 피고인 김에게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약 3분 뒤인 13시 5분 40초부터 해당 계좌에서 주당 3,100에 10만 주 매도 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된다. 뉴스타파는 바로 이날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오후 1시 2분에 작전 세력끼리 문자 메시지가 오갔고, 오후 1시 5분 40초에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는데, 통화는 그로부터 3분 20초 뒤인 1시 9분 정각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보세요? 네, 교수님. 저 그 10만 주 냈고, 예.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아, 체결됐죠?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그럼 얼마 남은 거죠? 이제 8만 개 남은 거죠. 아니, 그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판 금액이요. 3,100원. 지금 그니까 남은 금액이요. 그니까 그거 해서 수익이 난 금액. 아, 수익 난 거. 그니까 아, 네. 다 해서 얼마가 됐냐고요. 10만 주가 지금. 이게 결제는 3억? 3억, 한 900만 원? 저게 되겠죠, 이제?
아, 다 계산하면요? 네, 나머지 8만 주는 남아 있고 이제 8만 주 남아 있고 한 3억이요? 그렇죠. 3억 1천 좀만 그 정도 되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10만 주 판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8만 주 남았어요. 그리고 예, 예, 예. 김건희 여사가 이날 매도한 10만 주는 1차 작전 초반인 2010년 1월에 사들인 것으로 평균 매수 가격은 2,505원이었습니다. 주당 595원의 차익이 났으니 이날의 거래로 김건희 여사가 올린 수익은 5,950만 원이 됩니다. 이날 대신증권 계좌에서 10만 주를 3,100원에 매도한 김건희 여사는 다른 계좌, 즉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똑같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53,520주, 3,120원에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거래를 하게 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와 달리 미래에셋 계좌는 2차 작전 세력이 운용한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확인하신 대로 2010년 10월 28일 김건희 계좌에서 매도한 10만 주는 하루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에 가까운 물량입니다. 법원은 이 거래를 주가 조작에 동원된 통정 매매로 판단했고 이 거래에 관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대화도 법원이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또 있었습니다. 역시 법원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앞서 2010년 10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를 통해 10만 주가 거래된 지 4일 뒤인 2010년 11월 1일 일어난 통정 매매입니다.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경 피고인 김건희 민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민은 준비시킬게요 라고 답하고 피고인 김건희 11시 44분 32초경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하자 11시 44분 39초경 해당 계좌에서 주당 3,300원에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제출된다. 오전 11시 22분 작전 세력 사이에 12시쯤 통정 거래를 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가 오갔고 11시 44분 32초 매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7초 뒤인 11시 44분 39초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초 뒤인 11시 45분 29초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저 김건희 고객님 되시죠? 예, 아, 예, 여기 대신증권 목동지점 2라고 합니다. 네네, 네,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 주, 예. 네, 다 매도됐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일 2차 작전 세력인 민모 씨를 신문하던 공판 검사는 주문을 한 사람이 김건희 씨였다고 못 박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김건희 여사는 대신증권 계좌에서는 8만 주를 주당 3,300원에 팔아놓고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53,500주를 주당 3,409원에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9월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와 신한금융투자 직원 사이에 2010년 1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매수 주문을 내거나 주가 조작 세력이 낸 주문을 컨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1차 작전과 2차 작전은 다른 범행이다. 즉 포괄 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 작전 초기에 이루어진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유무죄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번에 공개한 2010년 10월 대신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은 1심 법원이 분명하게 유죄로 판단한 통정매매의 일부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 사이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는 모두 8건의 통정 및 가장 매매가 있었는데 이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46% 올랐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뉴스타파가 참 믿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 얘기하다가 잠시 김건희 씨 그 새 녹취록까지 봤는데요. 김홍일 후보자 얘기를 다시 좀 해보죠. 봉 기자가 최근에 취재한 내용이 더 있더군요. 네, 저희 뉴스타파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제 뭐 김홍일 후보자가 2011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조우영의 그 봐주기 의혹에 개입된 그 정황도 있다. 근데 이것에 이어서 그렇다면 변호사 김홍일은 무엇을 했나? 저희가 그 법원 판결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네, 확인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삼성의 그 노조 파괴 사건, 소위 네. 말하는 노조 와해 뭐 공작 사건 이런 수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미래전략실이라는 곳이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걸 방해하고 미행하고 파괴하고. 감시하고 네. 파괴한 이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의 변호를 김홍일 변호사가 했습니다. 아, 그때는 본인 이름을 걸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 세종의 그 변호사가 무려 보니까 18명이 붙었더라고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가장 좌장은 김홍일 변호사였고 네. 그 밑으로 해서 18명이 삼성전자의 그 노조 파괴 공작에 가담한 임직원 10명을 네. 변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공정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수사에 뭐라고 할까요? 자비는 없다. 오로지 정의만을 위한 수사검사. 네. 근데 그 시점에 삼성그룹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었고 네. 변호사는 김홍일 변호사 등 법무법인 네. 세종이었다. 네. 네. 일단 그 사건 얘기를 잠깐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삼성그룹 미전실이 주도했던 그 노조 파괴 공작, 그게 2013년인가요? 심상정 당시 의원이 네. 폭로했던 문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네. 이렇게 해서 그때도 상당히 좀 파장이 있었어요. 근데 파장이 있었고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2015년에 이 문건은 삼성이 만든 게 불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리해 버립니다. 네. 네. 끝난 사건이었는데 이제 3년 뒤에 2018년에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다스 뭐 실소유 관련해서 네. 그리고 또 삼성이 그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압수수색을 하던 와중에 삼성그룹의 압수수색을 하던 와중에 인사팀 직원의 하드디스크에서 6천여 건의 문건이 나온 거죠. 근데 그 문건 모두가 그 노조 파괴 관련 문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S그룹 문건하고 네. 내용적으로 일치한다는 판단을 하고 재수사를 했던 거고. 그렇죠. 이제 13년에는 그 문건 100여 장밖에 없었는데 이 문건에 정말 이 문건이 실행됐구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추가로 네. 확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윤석열이 수사하고 김홍일이 변호를 맡았던 사건. 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단순히 뭐 김홍일 변호사가 맡을 수 있죠. 예. 맡을 수 있는데 굳이 그 많은 법무법인 중에 왜 세종을 맡겼냐 보면 저희가 수사 기록을 보니까 처음에 2018년 중앙지검 수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때만 해도 이건희, 뭐 그때 당시 최지성 네. 미래전략실장 그리고 이건희 오너 그리고 피고발인이 이재용 그때 당시 그 부회장 네. 그리고 그 이부진 그 동생 이부진 사장 등등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사의 대상은 그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 보면 이건희 등 최고 경영진이 공모하여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노조 파괴에 대한 실행이나 지시를 최고 경영진이 공모했다라고 영장에는 써놓고 막상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렇다면 제가 삼성에 만약 제가 임원이라면 법무 담당 임원이라면 저 같으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김홍일을 찾아갔다. 왜냐하면 김홍일 변호사는 이름만 올려놨지 저희가 그 법원의 또 공판 기록을 보니까 변호인 의견서나 이런 곳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요.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정관의 이름을 가장 먼저 앞에 걸어놨던 것인데 실제로 그 김홍일 변호사와 윤석열 지검장의 사적인 친분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오너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았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기용을 잘한 것이죠. 그러면 일단 처음엔 성역 없이 수사한다 뭐 이런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네. 그룹 총수까지 또 일가까지 이렇게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김홍일 변호사가 들어간 뒤에 바뀐 겁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또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단계부터 변호를 맡았거든요. 네. 변호를 맡았고 1심까지 맡았고 2심은 또 맡질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1심 판결이 뭐 굉장히 의미가 있다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났고요. 네. 2달 전에 한 석 달 전에 한겨레가 보도한 걸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미전실 혹은 에버랜드 인사팀 관련 직원들 있잖아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예. 이분들 전부 사면됐습니다. 19명이 사면을 받았더라고요. 예. 올해 8월 15일 광복절 사면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련된 그 미전실 직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가짜 노조, 어용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협조한 사람들도 있어요. 협조자들은 다 빠지고 뭐 협력업체 협조자 다 빠지고 유독 삼성그룹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순혈 네. 임직원들은 전부 다 사면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면도 다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순혈이라고 표현한 그 핵심 삼성그룹의 간부들, 네. 그 사람들만 사면을 받았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그 장관 후보자잖아요. 김홍일 후보자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고 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뭐 단순히 그때 당시 삼성을 변호했다 이게 뭐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거는 변호사로 일대 얘기고요. 지금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나 도덕적인 그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삼성그룹에서 그렇다면 본인이 그 사건을 왜 맡았는지 당시에 그 수임료는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명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당시 1심까지 김홍일 변호사가 맡은 그 상황에서 대부분이 다 집행유예로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형이 나왔고 거기에 김홍일 변호사가 과거 대검 중수부장 시절 부하 직원으로 부하 검사로 윤석열 검사가 있었던 그런 선후배 관계 그게 뭐 이후에도 쭉 이어졌겠죠. 그리고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이 사건에 삼성 노조 파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예, 일단 얼개는 그렇게 형성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기소돼서 처벌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뭐 집행유예입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룹 총수를 비롯한 재벌 일가들은 전원 수사 대상에서 기소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10명 이상을 예. 특히 정관들을 기용했는데 그 변호사비는 누가 냈을까? 라는 것이죠. 그룹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룹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네. 오너 일가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인들이 법무법인 세종에 대한 변호사비를 냈을까? 과연 그 낸 수임료에 대한 신고는 제대로 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면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언론 검색을 좀 해봤어요. 지금 김홍일 후보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혔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검증 보도가 인물 검증 보도가 나올 시점인데 없어요.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사안 또 취재하고 있는 거 있나요? 일단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 좀 전에 봤던 그 도이치모터스 예. 김건희 녹취록 추가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도 아마 허위 인터뷰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 이전에 같았으면 그리고 KBS 사장이 바뀌기 이전이었으면 아마 여러 라디오라는 데 시민보 기자가 출연해서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했을 텐데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레거시나 지상파 미디어에서 출연 요청이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다가 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네. 그런 겁박이 먹힌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 탄압을 뭐 하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희는 실제로 느낍니다. 이게 언론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홍일 그 후보자에 대한 그 관련 보도도 전혀 받아쓰고 있질 않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 기성 방송, 신문 이런 언론들은 뭐 이전부터 인터넷 소수 뭐 규모가 작은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는데 좀 인색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파장이 큰 것들은 인용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취재한 기자들을 지금 이런 형식으로 스튜디오로 출연시켜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차단돼 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현직 검사들은 현재 다수의 언론사, 다수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배로 모셔온 전직 검사는 또 방통위원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언론 환경이 어떻게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